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박금선입니다. 과거에 그 박사님이 계실 때, 이제 환단학회 그 회장님으로 계실 때, 이제 모시고, 그때 이제 활동을 이제 많이 모시고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결의월과 환단학회 쪽으로도 이제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인가? 그때 제가 이제 환단고기를 미국으로 보내드려서, 그때 이제, 그때부터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그 박사님을 모시게 돼가지고 저희 상생방송 쪽에도 많은 이제 강연을 하실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됐는데, 지금 벌써 1년이 돼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빠른 시간이 흘러갔고요. 박사님에 대해서 그동안에 너무나 그동안에 많이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최근에는 조금 잊고 지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추모식을 계기로 해서 박사님의 정신을 역사문화 운동을 하셨던 그런 정신을 되살리고,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박사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런 길을 함께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만습이라고 합니다. 지금 STV 상생방송의 언론홍보 실장을 맡고 있고요. 용우 박사님은 2016년도 이제 중순경부터 해서 제가 모시면서 박사님의 어떤 그런 갖고 계신 생각들, 그리고 아시안 이상주의 책을 통해서 세상에 이제 설파하고자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알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때 이제 당시 중앙에 있는 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인터뷰도 가지고 또 그 내용을 갖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금방 앉아서 이제 카톡을 한번 보니까 이 박사님과 카톡 내용이 3월 21일자 해서 박사님께서 제게 또 메시지 보내시더라고요. 보내시고 이제 3월 26일 날 이 박사님 카톡으로 해서 이제 전화번호가 하나 왔는데, 그게 이제 미국 경찰에서 온 전화번호였거든요. 하여튼 늘 가까이서 저 존경하면서 모셨던 분이었고, 또 이런 분이 많은 분들도 이제 함께 느끼시겠지만, 정말 한 세기에 이렇게 올까 말까 한 그 정도였던 역량을 갖고 그런 정신으로 삶을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일주기를 다시 이렇게 오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먼저 가셨지만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가 홍익 민주주의라는 홍익 이상의 어떤 대원칙을 갖고 인류가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그 대동세계를 만드는 그 밑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원래 행사가 2시부터 시작해서 4시에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요. 기왕 소개들 하는 분위기가 제가 볼 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 15분 더 서로들 인사 얘기 나누고 1시간 반 안에 행사 마무리.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별명이 씨앗도사 김형동입니다. 우리 이홍범 교수님하고는, 박사님하고는 LA에 윌시어하고 웨스턴 옆에 강장에 조그만 대학을 운영하고 계시면서 그 학장 사무실에서 자주 만나서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LA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한국적인 이야기도 하고, 저하고 나이가 저보다 1살인가 많으신데 아직 건강한데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이 홍익 정신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우리 민족 전부 다가 싸우려는 준비가 너무 철저하게 돼 있고 헐뜯고 물어뜯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제가 앞에 나와서 얘기하면 제 좋은 점은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고, 저 녀석 왜 수염을 왜 길렀지? 저거 복잡하지 않아? 귀찮지 않아? 나쁜 걸 보려고 하는 쪽으로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1922년에 사이토라는 자가 조선교육조서에서 4가지 지침을 내렸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3번째 지침. 자신들의 선조들의 무위 무능 악행을 들추어내 그것을 과장하여 교육하라.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의 존경이 아니라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회 기풍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베가 마지막 떠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록 화려한 역사를 가졌지만 우리들의 교육 때문에 지들끼리 헐뜯고 욕하다가 무너질 것이다. 그때 우리가 다시 들어온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놈들이 보면 얼마나 박수치겠습니까? 역대 초대 대통령부터 현 대통령 빼놓고 현 대통령도 SNS상에서 감옥 보내자, 하야시키자. 헐떴는데 너무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용범 박사 홍익을 찾았습니다. 3세 단군 말씀에 홍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홍덕 익중의 준말입니다. 홍덕, 덕을 넓혀 익중, 우리를 유익하게 하라. 우리 그 정신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누가 잘못한 걸 지적하지 않고 SS 보면 정말 가슴 아픕니다. 누가 한 말 하면 내 의견이 다르다고 그래서 막 욕하고 두 패로 갈라져서 싸우다가 지금 우리 나 박사 할 수 없이 방을 바꿀 수밖에 없도록 하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을 앉는 것이 홍익이고 남의 이야기를 경청, 이해, 포용하는 것이 홍익입니다. 이 박사님 추모하면서 진짜 그 홍익 민주, 홍익 경제, 이것을 세계에 실천하는 그런 모임. 지금 제가 말을 조금 길게 해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괜찮습니다. 너무 사회에 역량 있는 분들이 모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계기로 뜻을 모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12쪽으로 갈라져 있죠. 합해야 됩니다. 우리라는 말을 쓰면서 합하자 그러면서 분열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양보해야만 가능합니다. 예, 오늘 말이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영준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한뿌리 사랑 세계 모임 회장 박계옥입니다. 저희는 뭐 고대사와 우리 역사를 바로잡자고 하는 정신과 홍익 정신을 이어받자는 뜻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홍범 박사님을 포럼에 한번 초대를 하게 되었고요. 그 뒤로 몇 번 뵌 게 전부이지만 그 포럼에서 강의해 주실 때 아주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셨어요. 우선 이홍범 박사님의 높은 인품과 또 아시아 이상주의를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가장 개탄해 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한국 사람들은 패당 짓기에 바쁘고 서로 비난하기에 바쁘고 자아 완성의 길이 멀어 보이는 부분을 대단히 개탄하셨어요. 그 부분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활동을 그동안도 해 주셨고 한국에서 뭔가 큰일을 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 속에 있었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일주기를 맞이해서 깊은 추모의 마음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대한사랑의 김석원입니다. 이홍범 박사님은 아주 자주 뵀었고 또 같이 모시고 다니고 또 여기 오신 분들은 뭐 다 그러셨겠지만 가까이서 이렇게 항상 모시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사진을 뵈면은 아직도 돌아가신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아직 미국에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가셨다는 게 아직 믿겨지지 않습니다. 근데 벌써 1년이 지났고 또 우리가 추모하는 자리에 모였는데요.
하여튼 그분의 뜻, 그분이 평생 하려고 하셨던 그 뜻을 우리가 남은 우리들이 또 함께 힘을 모아서 이루어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한뿌리 사랑 모임에서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추민호입니다. 박사님은 뭐 개인적으로 만난 건 아니고 단체 모임에서 이렇게 뵀었는데요. 참 단아하시고 그 수행하신 모습을 참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리고 아직 번역된 책이 없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못 들어가고 있지만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그쪽에서 이제 요약된 내용을 읽으면서 간단 명료하지만 굉장히 우리가 찾고 있는 홍익 정신에 대해서 가장 깊이 또 역사인으로서 이렇게 깊이 들어가 주신 점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다시 그 페이스북을 열어보면서 박사님의 역사란 계급투쟁이 아니라 자아투쟁이며 마지막은 무아투쟁으로서 종결된다는 그 말씀에 저는 계속 학문의 어떤 뜻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박사님, 예,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신문의 광명지사장을 맡고 있는 오소은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이크 이쪽으로, 예, 말씀하시오. 예.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그 박사님하고 각별한 인연이 계셨던 분들이라서 아직도 그 나라든 비보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고 편지를 쓰라고 하는데 어떤 말을 써야 될지를 계속 고민을 하다가 어저께 급히 썼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직도 살아계신 것 같고 그분의 그 높은 뜻을 이어받아서 그 강의를 들어보니까 새록새록 다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저희가 앞으로 그분이 일깨웠던 그런 좋은 말씀들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앞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기신문 유성열 기자고요. 광명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용범 박사님을 몇 번 광명에서 뵀는데 갑작스러운 비보를 접하고 뭐 미국까지는 못 갔지만 이렇게 일주기 이렇게 행사를 광명에서 이렇게 개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는 좀 뿌듯하고요. 또 여기 이렇게 이용범 박사님을 기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먼 걸음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앞길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자기 인사 소개를 하고자 원래 의도는 아니었지만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단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완전한 이 공간에서 원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각자들 얼굴을 보고 각자의 음성을 듣고 음파를 듣고 하면서 우리는 이 공간에서만큼은 이미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됐다고 보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인 것보다도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된 기운들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 그 에너지가 더 크다고 보고 오늘 이용범 박사님을 진정 추모할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세계성경학술협회의 초대 총재를 역임하셨던 고 이용범 박사님의 일주기 추모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에 내려오는 국기를 향해 주시며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조학에 맞춰서 1절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첫 순서로 고 이용범 박사님의 양력을 이지영 세계정경학술협회 초대 사무총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이렇게 여기 멀리까지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세계정경학술협회 초대 한국 사무총장이었고 지금 현재 참한 역사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발행인 이지영입니다. 이용범 박사님의 양력을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이용범 박사님은 세계적인 석학이셨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 선양하셨던 분임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경상남도 남해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동경대 법학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국제정치와 역사 전공을 하여 석사와 박사학위를 그곳에서 받았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는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연구하고 로스앤젤레스 헌팅턴 커리어 대학을 1991년도에 설립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시아 이상주의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2009년도는 오바마 정부 캐칭 캐비넷, 즉 명예장관을 임명을 받아서 우리나라 국격을 더 높이셨습니다. 아마 아시아 사람으로서는 최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오셔서 여러 가지 좀 활동을 하셨는데 2016년도에는 세계 환단학회 총재로 추대가 되었고 그 다음에 2016년 동년 미사협 공동대표에 추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하실 일이 많이 계셨는데 불행하게도 2017년 3월 26일 작년 오늘 서거를 하셨습니다. 너무 애통스러운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지영 사무총장님. 원래 순서 내빈 소개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아주 잘했죠. 네, 다음으로는 박응환 추모행사 준비위원장님께서 식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혈맹국인 미국에서 최고의 지성인으로 존경받으시며 고 이용범 박사님이 돌아가신 지 일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 것 없고 어지버 태평양 어디 꿈이론가 하노라. 고려말 성리학자 결제 시조이지만 오늘날에도 와닿는 일입니다. 생전에 박사님께서는 역사 보존 없는 민족은 미래가 없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의 동국공장이나 일본의 역사 왜곡에 한탄하시며 역사 바로 세우시기에 정성을 기울이셨고 한 세대의 정신과 이념의 불완전함을 일찍이 깨우치셨습니다. 이에 세계를 향해 한민족의 조상이신 단군 할아버지의 개국 이념인 홍익사상만이 어지러운 세계를 새롭게 하고 위기의 세계를 살릴 수도 있다는 확신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나아가 홍익민주주의의 보급을 위해 세계정경학술협회 회장으로서 직무를 다하시면서 남달리 모국을 사랑하셔 직접 순회 강연을 통해 잠자는 한국을 깨우시려 동분서주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언젠가 충남 보령에 있는 동화사에서 1박 2일을 함께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밤을 드세우며 나눈 대화를 통해서 당신께서는 홍익민주주의 세계화와 한국의 역사 바로 세우기를 강조하셨습니다. 올 곧은 신념과 평소 소박 검소하시고 정직하셨던 박사님의 사자후는 저에게 깊은 감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박사님께서 재작년 12월에 급히 미국에 가신다고 하시며 곧 다시 한국에 돌아오신다고 하신 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작년 3월 하순경에 미국에 계신 나상옥 회장님으로부터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전해받고 저는 한동안 깊은 슬픔에 잠겨 있어야 했습니다. 한국에 다시 오면 홍익사상 실천 세계본부를 한국에 여시고 인터넷 방송국을 설립해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직까지도 제 기억에 새롭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신을 낳고 키워준 조국을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하셨던 박사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시기를 빌어봅니다. 일주기를 맞이한 오늘 미력한 제가 식사를 대신함을 깊은 애정으로 보아주시고 가시님의 유지를 받도록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식사를 마치면서 이 자리를 있게 해주신 미국의 나상옥 회장님, 대한신보 대표 박병영님, 당군 성전 건립회 이건봉 현정의 이사장님,
그리고 중심이 되어주신 세계정경학술협회 상임이사 나영철 박사님, 다수 저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가 기념사업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며 이상으로 식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홍만 추모 행사 준비위원장님께서 식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추모 시 낭송이 있겠습니다. 시낭송은 시인 이은심 시인님께서 직접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고 이홍봉 님을 기리며 그는 갔습니다. 이 땅에 돌아온 그의 얼굴에서 어른거리던 신불의 광채도 잠시 그가 갔습니다. 티 없이 환히 밝아오던 황국의 아침 하늘, 천손의 꿈을 이어받은 대조선의 국통맥, 대한제국, 식민지, 찢기고 찢긴 한반도를 내려보던 걱정스러운 눈길 하나. 그는 살아서 고된 걸음, 이방의 아린 바람이 박달나무를 심는 데 바쳐진 꿈이 되었다면 죽어서야 되찾은 고향 산천, 박달나무 숲을 지키는 신장이 되었습니다. 한치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아시아의 이상주의, 홍익정신과 배리된 세계사를 잘게 잘게 씹어 삼켜 한민족의 자존의 실마리를 하얀 염소처럼 꾸역꾸역 토해내었습니다. 그는 옵니다. 한 덩어리 빛기둥, 박달나무 숲 너머 외롭게 타오르던 떨기나무 한 그루. 그가 다시 옵니다. 찢겨진 태극기를 태우던 촛불이 북악산으로 번지지 않도록, 흘러내린 촛녹덩이 위로 꽂은 태극기가 쓰러지지 않도록 감시하기 위하여, 외풍에 짓밟힌 소농, 쓸려간 사람들, 외래어로 초토화된 문장들, 언론 기러기들, 사방팔방 불어오는 모래바람에 시달리며 등뼈를 꼿꼿이 세우지 못하던 대권들, 뿌리를 찾아야 산다고 무지의 들녘에서 역사 이성을 외치던 님이시여, 역사 권력이다. 고구려 무덤에서 달려와 퍼붓던 님의 목소리에 귀가 열리고 눈이 떠이던 한이와 한내들입니다. 이제 님은 갔으나 님은 다시 오십니다. 사시사철 빛의 씨앗을 뿌리던 부지런한 손, 멀리 소식 듣고 돌아온 매가 천손의 머리 위를 맴돌더니 영겁처럼 단단한 손끝을 쪼옵니다. 약속대로 한민족은 잃어버린 영토를 찾고 지혜와 영광을 찾아 머리에 꽃관을 쓸 것입니다. 한이가 화랑이 되고 한내가 원화가 되어 통일 신라의 하늘을 기리듯 그날이 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은심 시인님.
다음 순서는 추모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첫 순서로 고 이원범 박사님과 함께 활동하셨던 미사협, 미래로 가는 바른역사협의회, 개국 이래로 민족 사학계가 그렇게 대단위로 뭉친 적이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몇 해 전 국회에서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요. 이 박사님과 동지이십니다. 박정학 상임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사실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바로 작년에 또 재작년에 같이 이렇게 행사하던 그 장면들이 떠올라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영문 박사님 일주기를 맞아 사실 너무 일찍 우리 곁을 떠났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저와의 만남과 그분이 꿈을 되새기면서 하루라도 빨리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이영범 박사와의 저의 첫 만남은 오프라인이 아니라 책을 통해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많이 말씀하셨던 아시아 이상주의, 그보다 먼저인지 저 앞인지 모르지만은 홍익민주주의라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1988년 국방대학원에 다니면서 연구 논문으로 홍익민주주의를 발표했었습니다. 그때는 다른 분들이 홍익민주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는지 아닌지 사실 몰랐거든요. 그냥 실론적인 내용으로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언젠가 이 부분에 대한 더 추가적인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 복무를 하다 보니까 바빠서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1994년인가 5년쯤 됐을 겁니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 홍익민주주의라는 책이 미국에서 발간되었다고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서점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혹시 누가 가진 사람이 있나 싶어서 띄웠더니만 헌책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면 제가 이분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요. 우리 계려의 홍익인간 사상, 그냥 널리 인간이 이렇게 한다 이렇게 여러분도 알고 있는데 이영범 박사님은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계려의 이 홍익인간 사상이 미래 인류 사회를 지배할 사상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미국식 자유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개인 자유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무한 경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너와 내가 무한 경쟁을 하는 관계로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 대 99%라는 극단적인 양극화 형성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영범 박사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이 우주의 본성이 하나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너와 내가 무한 경쟁을 해야 되는 관계가 아니고 같이 하나 되어서 함께 가야 되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것이 홍익인간 사상의 기본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홍익민주주의론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요 진짜로 제가 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제가 연구 논문으로 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미국에 계신다니까 잘 모르겠고 그랬는데 2005년인가 6년쯤 됐을 겁니다. 우연히 국사공복운동하는 모임에서 이용범 박사님을 만나 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박사님께서 1992년도에 펴내신 홍익민주주의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똑같은 내용의 홍익민주주의 논문을 1988년도에 낸 바가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2016년도에 미사예배 공동대표로 영입을 해가지고 같이 우리 역사를 바로잡고 우리 민족 이 정신인 홍익인간 사상을 세계화시키고자 하는 운동을 같이 하려는 마당에 돌아가신 겁니다. 아마 한국에서 몸을 가지고 이렇게 기여하기보다는 저 세상에 가서 기여하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박사님께서는 홍익민주주의가 국민의 의향 그리고 국민을 위한 그런 국가 민주주의 차원을 초월하여 인류의 의향, 인류를 위한 세계 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Universal Democracy라고 이름 붙였죠. 그리고 역사가 뭐냐고 할 때 뭐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든가 혹은 도전과 응전의 기록이라고 하는 정의를 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깜짝 놀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역사학을 했기 때문에요. 이용범 박사님께서는 역사는 자아투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속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경쟁 대상이나 투쟁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와 같이 가야 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그 과정을 자아투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바로 우리 역사가 바뀌어진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생존이 우리는 그냥 생존, 경쟁 얘기하는데 이 경쟁만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 되어가는 어울림의 관계라는 그런 우주 본성이 홍익인간 사상이다.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민족의 원초적 생각의 틀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인류 사회를 건설하려고는 앞선 생을 하셨던 이용범 박사님이 꼭 필요한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때에 안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몸은 안 계시지만은 정신적으로 충분히 평소와 마찬가지로 홍익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의 번영만이 아니라 평화롭게 번영하는 인류 사회를 건설하려는 노력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저승에서 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먼저 가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주기 맞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좀 더 빨리 이러한 이용범 박사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정학 상임대표님. 역사는 자아와의 투쟁이다. 저 역시도 이 박사님 여쭈면서 그 어떤 키워드보다도 키워드 중에 키워드가 자아투쟁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홍익정신은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그 길이 아닌가 그 가르침이 뚜렷이 기억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추모사가 이어지겠습니다. 전 기아자동차 CEO, 부회장 역임하시고 수십 년 전에 일찍이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실천하신 글로벌 시대 러시아, 중앙아시아 각 곳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시면서 우리 한민족의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구현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오셨던 어른이 계세요. 동북아 평화연대의
도재영 이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훌륭하신 분들이 추모사 관련 모든 좋은 내용들을 말씀하셨고 또 참석한 분이 전부 나름대로 추모사를 잘 해주셨습니다. 저는 거기서 컨닝도 하고 이래서 말씀 안 하던 몇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이용봉 박사님은 그 살아온 삶 이것을 봤을 때 하늘이 준 운명적인 성각자의 그 DNA를 받고 태어나시지 않느냐. 전 처음 만날 때부터 그걸 생각을 했어요. 오늘이 아까 자본주의의 폐단 이런 여러 가지도 얘기했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 오염되지 않고 자기 자아와의 투쟁에서 그걸 이겨냈다는 그 자체, 인간은 누구나 동물적인 이기주의 정신이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겁니다. 그걸 이겨내기가 보통 힘든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긴다는 것은 초인적인 그런 DNA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도 이래 보면은 몇 분 아시는 분도 있지만도 그런 기질이 다분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현실로는 별 인정도 못 받고 또 인정받으려 하지도 않고 단지 자기와 투쟁해서 저 하늘나라에서 인정받는 가치관 중심 이걸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 오신 분들에게 축복받을 일이죠.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박사님은 아까 뭐 경력도 말씀 못 하시지만은 그 처음에 일본 동경에 가서 법학부 정에도 정치학과를 공부를 하시고 그때 할 때부터 뭔가 생각이 우리들보다 달랐어요. 거기 들어가 보니 정치학을 하려면 역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역사를 알다 보니까 일본의 친일사관 이런 것들이 여기 몇 분 말씀 쫙 깔려 나온다 이게. 정치를 하려면 역사를 모르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서는 안 되겠다. 여기서는 일본의 앞자리뼈가 안 되겠다. 배울 게 없다. 이래서 어렵지만은 미국으로 가신 걸로 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 펜실베니아 대학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이거는 역사가 더 중요하다. 우리는 역사를 잊고 살지 않습니까? 역사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역사를 파고들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한반도를 유라시아 대륙을 옛날 영광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또 홍익정신에 대한 기본이 누구보다도 중요하고 세계에서 없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다는 게 큰 자긍심이 그분을 더 충동질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역사학을 이제 했는데 지도 교수의 그 이름 있는 지도 교수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만도 권유를 했어요. 당신은 아주 자질이 있고 똑똑하니까 한국의 동학 중요하잖아요. 이 뭐 최재우부터 최시영 씨부터 손병이 이렇게 3대로 내려가잖아요. 이 정신 이거 참 대단한 거다. 태평천국이 난 이거를 좀 연구해라. 그러니까 이 어른이 그게 딱 마음에 들거든. 그래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시아의 이상주의 역사관이 정립되고 그래서 이 아시아 역사주의 책은 유라시아 대륙이 문화의 중심이라는 것도 그것을 알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아이비로그 대학은 물론이지만은 세계 유명 대학에서 필독으로 된 필독 권장하는 그런 도서로서 선정됐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유명하니까 힐러리 클린턴
그것도 교본이 있고 또 그걸 통하니까 오바마한테 책이 전달되고 그래서 이분이 이 정치학을 또 좀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로 고위층들하고 뭔가 접촉이 돼야 이게 파급 효과가 커진다 이걸 아시는 거예요. 순수한 학자 같으면 그 생각을 못하죠. 그래서 이분이 정치, 경제, 사회, 윤리, 도덕 이걸 전부 종합적인 융합적인 지식인으로 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해졌죠. 그럼 지금 이 세상에 오늘이 시간이 아까 박 회장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분이 살아있으면 지금 우리 이 평화, 남북 문제, 북미 문제 이 아주 절의 기회 아니겠어요? 이거를 흔드는 사람들이 참나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지. 그러니까 운전한 사람은 자동차가 우리나라가 지금 갈려져 있어요. 찔찔 갈려져. 난 자동차 출신이니까 한쪽 타이어가 편마모된 상태에서 차는 좋은데 지도자가 대관령 한계령 이 고개를 넘어가는데 아슬아슬하게 곧 아슬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건 모험을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도전 없이 가만히 있다가 미국이나 쳐다보고 중국이나 쳐다보고 입만 벌리고 통일 바라고 이런 세력이 지금 꽤 많아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용범 선생님이 지금 계시면은 그것을 중간 입장에서 그네들을 설득하고 보수 진보, 건전한 보수 진보 합해서 남북 문제, 미국도 이해하고 중국도 이런 지도자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는 늘 그저 목매어 기다리다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오늘 추모식을 일종의 추모식을 해서 만나서 더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분은 거기 이제 동양을 하면서 안창호 선생도 동양 평화를 부실했습니다. 안창호 선생. 거기에 또 같이 배우고 한 안중근 선생 동양 평화를 그의 맥을 우리 이정목 선생님 그것도 섭득을 하지 않겠느냐. 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분들이 동양 평화로 인해서는 일본을 그렇게 존재해도 결국은 안중근을 죽였잖아요. 안 죽였고 그래서 뭐 일본이 망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안중근 말만 들었으면. 이런 것들이 한이 맺혀서 우리 이용범 선생은 고국에 와서도 우리같이 이름 없는 사람도 만난 데 가면 만나줘요. 만나서 얘기도 안 하고 이런 얘기도 나누고 어떻게 그리고 석학이 유명한 사람이 우리 같은 CEO 출신이 논리도 없고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나주겠어요. 그것은 우리 저기 계시는 우리 박기옥 회장께서 또 소개를 시켰지만은 어쨌든 이런 분이 돌아가시다는 거. 이것이 참 지금도 가슴 아프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이 오바마와 친분을 잘 돼가지고 키친 캐비넷 명예 장관이라는 것을 위촉을 받았죠. 동양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신 동양에서 처음이죠. 그만큼 미국에서도 인정받는 미국 학계, 정계 이거 동양 평화 우리 이 아시안 이 아시아에 대한 이 문화 이상주의 역사관 아시아 이 역사주의 이런 것들을 엄청 홍보를 하신 분이야. 그것은 바로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런 내용이 한국이나 뭐 이쪽은 있지 미국엔 별로 없잖아요. 그 미국이라는 우방 국가에 그렇게 홍보를 하고 알리고 한 것은 몇백억 불로 가지고 그건 보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그분은 몸으로 이렇게 한국을 홍보하고 미국과의 한국을 서로 이해시키고 그런 인물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참 이 시대에 안타깝기도 하고 저도 그분의 생각을 이어받아서 우리 오늘 이 집행하는데 준비하는 나영철 박사하고 모두 회장님들
이 자체를 한다는 소리 듣고 대한민국에 아직까지 젊은 사람들이 살아있구나. 시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분의 을을 살리고 지켜서 오늘날의 우리 한국의 아주 어떻게 보면 위기고 기회죠. 이 시대에 잘해서 우리가 한미 관계도 좋고 한중 관계도 좋고 평화를 중심이 됐으면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용범 박사님을 위로하고 영원한 안식을 기원해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주모사를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재영 이사장님. 마지막 추모사가 이어지겠습니다. 살아생전에 이용범 박사님하고 학문적인 교류가 많았던 분이에요. 그리고 외국인이었지만 이제는 외국인이 아니시죠. 한국으로 완전히 귀화를 하셨어요. 선비사상을 두고서도 많은 정신적 교류가 있으셨고 이제 이름을 이렇게 불러야 되겠습니다. 한국 함자로는 이만열 교수님이신데 영문으로도 이전에는 임마누엘 페스트라이히였는데 이제는 임마누엘 이 페스트라이히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뜻깊은 그 행사에서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큰 영광입니다. 이용범 박사님을 뭐 자주 뵙고 많은 교류 미안합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많은 교류 많이 자주 뵙고 많은 교류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시아 문화에서 나오는 이상주의 새로운 문명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분 깊은 심도 있는 연구도 하시고 수많은 그런 활동에 대해서 저는 많은 감명 받았습니다. 저는 원래 항상 아닙니다. 한국에 살아와도 얼굴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도 학교 때부터 옛날에 뭐 83년 대학에 입학했을 때 서양 문명이 분명히 한게 있다고 벌써 느꼈고 동양 유교, 불교, 도교 사상에서 보편적인 가치관이 있고 새로운 문명에 충분히 기초될 수 있다고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은 먼저 중국 고전부터 시작해서 일본에 오래 연구하고 한국에 온 지 이제 11년 됐습니다. 충분히 이용범 박사님 말씀하신 아시아 이상주의, 그 다음에는 지구의 이상주의의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의 많은 후원하고 지지하고 협력을 통해서는 새로운 그런 문명, 지구 문명에 열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오신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많이 오셨고 어떤 의미에서는 조그만한 모임 있지만은 진리하고는 도덕은 이렇게 성도 이런 숫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진리하고는 도덕을 주관하는 몇 명만 있다면은 남한 한반도
그 다음에는 동북아, 그 다음에 지구를 방향하고는 그런 미래를 충분히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만열 교수님. 자, 이것으로 추모사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빠른 시간에 편집을 하다 보니까 완성도가 조금 부족합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고화질의 완성도 있는 추억 영상을 준비할 것을 약속을 하고 이용범 박사님과의 같이 나누었던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추억 영상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조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좀 전개했는데 당시에 서울대학, 고려대학, 연대 뭐 기타 대학에서 대학교에서 상당히 그 학생들이 지지를 했고 그 결과 윤보선 전 대통령과 유진호 전 고대 총장, 항산덕 법무부 장관 당시에 그 현 전직 정계 요인들 학자들의 기라상 같은 인물들하고 한 1,400여 명 이상이 신라 호텔에서 그 홍익국민의 창립을 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 1996년에 여름에 스칼라피노 교수와 전
주한 미국 대사였던 리차드 워커 박사의 네. 논문과 또 전 평화 미국 전국 평화위원회 회장인 힐러리 콘노이 박사와 함께 소위 그 홍익관계 통일 학술 강연을 연적했습니다. 그때 그 김대중 대통령 되시기 전에 축하한도 보내주시고 또 소속 선생 이철성 전 대표, 네. 그의 뭐 현직의 김건태 전 당의장, 네. 그의 뭐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각계각층의 저명한 정계 학계 인사들이 참석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이러한 내용의 강연, 학술 강연을 한 고대의 한국이 중국의 식민지가 아니라 또 근대의 일본의 식민지였던 건 사실이었지만은 그러나 중국과 일본을 만든 문명의 바로 어머니, 원조가 바로 한민족이었다는 것. 그러나 불행하게도 일본의 식민사관과 중국의 식민사관이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음으로써 미국과 전 세계 대부분의 학계가 잘못된 역사를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시정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버드, 유펜, 펜실베니아, 미국 정계의 저명 인사들, 우리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해서 힐러리 클린턴, 팀 케인, 지금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계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쓴 책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에이션 밀레나리안이즘, 아시아의 성주의. 그 책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한국은 아시아의 최대 제국을 옛날에 건설했고 명백히 중국을 만든 거, 일본을 만든 거, 그 문명을 만든 어머니가 바로 한국이라는 이런 그 혁명적인 학설을 폐했습니다. 이것이 상당수 하버드, 유펜,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들의 지지를 받고 이 책이 지금 21세기 최고의 명제의 하나로 지금 평가받기 시작했고 이러한 올바른 역사관에 기초한 올바른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이것을 미국 정계 유력 인사들에게 이야기한 결과 그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노력의 과정, 투쟁이라고 정의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역사는 자화투쟁이다. 마르크스 엥겔스는 역사는 계급투쟁이라 했습니다. 자기를 위한 투쟁의 과정은 경우에 따라서 계급의 투쟁으로 독재 타조를 위한 개인의 자유를 위한 투쟁으로 또는 자기 가족을 위한 집단과 계급, 종교,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해서 또는 지역과 이데올로기, 수많은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의 달성을 위해서 투쟁해 왔습니다. 시대와 공간을 따라서 투쟁의 목적은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국제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민족 국가라는 존재입니다. 영어로 a nation state. 여러분 보십시오. 세계 최강의 국력을 자랑하는 미국. 근대 민족 국가를 안성했습니다. 미 국민은 영광스러운 그들의 민족혁명을 안성한 국가입니다. 중국, 중화 역사관에 기초하여 중화민족이 나아갈 민족의 공통의 목표를 안성하고 자주와 독립, 통일을 위한 민족혁명을 안성했습니다. 러시아, 슬라브 역사관에 기초한 그들의 나아갈 목표를 정립하고 러시아 혁명을 안성한 그들의 민족혁명을 안성했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모든 선진 강대국들은 민족 국가를 안성한 소위 민족혁명을 안성한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개인적으로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고 그러한 우수한 능력과 근면과 불굴의 정신으로 우리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등장했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수천 년에 걸쳐서 온갖 이 세계의 고통을 다 받고 침략을 제일 받은 민족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깊은 암흑의 수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국제 상황을 본다면은 미국은 북한과 비밀 협상을 하고 있고 그 협상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대한민국과 우리의 기득권층은 어떠한 운명에 처할지 우려되는 바 크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조국 통일의 평화 사상과 세계주의 사상으로서 분단된 우리 민족의 역사관과 정신을 왜 통일시키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통하고 가슴과 가슴으로 통해가지고 여기에 모인 약 1,000명이 100명의 우리의 뜻을 전한다면 10만 명, 10만 명이 1,000만, 1,000만을 우리와 같은 뜻을 갖게 한다면 대한민국을 통합시키고 통일시키고 나아가서 살아가는 8천만 민족을 통일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워낙에 촉박한 시간에 자료 수집 편집을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용범 박사님과 추억의 영상 자료 혹은 사진 자료가 있으신 분들은 페이스북에라든지 이런 데 올려주시면 기꺼이 수집해서 내년에는 좀 더 완성도 있는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멜로디가 있어야죠. 헌곡, 추모곡 연주를 한별 김덕영 선생님께서 검은고로 추모 연주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이용범님의 큰 뜻을 기리면서 홍익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는 그런 것이지 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와서 한 사람도 못 사는 사람이 없게 하는 모든 누리 사람들이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누리를 만들려고 하신 것이 홍익민주주의고 이것은 단군 할아버님의 그 큰 뜻을 이어받은 것이고 또 세종임금이 글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한글을 지으시고 이것이 잘 되는가 살피려고 용비 어천가를 지으시고 또 거기에 손수 곡을 붙여서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즐기기 위해서 지으신 곡이 여밀락이, 곡 이름도 여밀락입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시간 반 걸리겠지만 그 일부분만 이용범님의 그 큰 뜻을 기리는 뜻에서 제가 잘은 못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별 김덕영 선생님 검은고 연주였습니다. 오늘 식순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순서네요. 경기신문 광명지사장인 오소은 기자님께서 이용범 박사님께 보내는 편지 낭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이용범 박사님을 추억하며 참으로 짧은 인연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비보를 접하고도 한동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박사님께서는 영혼에 오신 남선부주의 몸을 벗으시고 푸른별을 떠나신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나지만 박사님께서 남기신 큰 울림과 짙은 잔상이 우리를 깨웠고 대한민국을 깨웠으며 한민족의 정신을 흔들었습니다. 평소 팔정도의 삶을 수행과 보살행을 바탕으로 요익중생과 자리이타의 공생을 통한 홍익민주주의를 주창하시며 한민족의 뿌리인 홍익인간을 사무치도록 설하셨습니다. 이는 세계 모든 이념을 초월한 홍익민주주의야말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 회복과 이상 실현을 가능케 하며 나아가 인류를 구원하고 통합할 수 있는 이치요 유일한 사상이며 나아갈 길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언제나 나라의 안위와 세계 정세 속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입지를 걱정을 하셨고 탁월한 해안으로 미래의 방향과 실질적 해법을 명료하게 제시하심에 놀라움과 온몸에 복받치는 감동에 전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자아투쟁이며 총칼보다 무서운 보이지 않는 권력이며 역사를 잃는 것은 나라의 영토를 잃는 것이다 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정신혁명과 역사혁명, 민족혁명, 나아가 세계혁명으로 자유와 정의, 평화를 완성해야 하고 화합과 안정과 번영을 이룩해야 한다는 말씀에 관객들의 쏟아지던 박수갈채를 지금도 깃전에 생생합니다. 현재 우린 큰 위기와 또한 전환기를 동시에 맞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박사님이 그립고 박사님의 부재가 더욱 아쉽고 한스럽기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자리를 통하여 박사님께서 남기신 위대한 진리를 화두로 삼고 대각하여 소중한 과제를 부족하나마 이행하려 합니다. 지금도 저희들은 박사님과의 지난 여정을 떠올릴 때면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부족했고 미흡했던 까닭에 송구하고 죄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박사님이 훌륭한 발자취를 따라 그 길을 걷겠습니다. 박사님 상가 극락왕생을 두 손 모아 기도 발언드립니다. 오소은 합장.
네, 오수봉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공식적인 기념행사, 기념연주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헌화순서에 관련해서는 제가 좀 이색적인 제안을 좀 하고자 합니다. 놓고 떠남이 아니라 다들 꽃을 들고 아시아 이상주의 드높은 뜻으로 홍익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다. 내년에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아시아 이상주의의 드높은 뜻으로 홍익민주주의의 꽃을 피우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념으로 모두들 꽃 한 송이를 들고서 앞에서 묵념을 하고 꽃을 들고서 기념 촬영 자리로 와서 꽃을 들고 기념 촬영하는 게 어떨까요? 괜찮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차례로 꽃을 저쪽에다 이동을 시켜둘 테니까 저쪽에 이용범 박사님의 사진이 있죠? 앞에서 짧게 묵념 드리고 염원하고 이쪽 자리로 모여주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죠. 이 제안 제가 생각할 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일어서시죠.